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시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집간 신우한테 제 재산 내주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길래 재산 대신 남편을 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는 언니가 나가기로 한 소개팅이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저에게 대타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고 와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랑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사귀게 되었고요.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500 정도를 벌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같이 먹고 살기에 무리는 없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도 했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남편의 경제적 상황을 짚어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고 시댁에서는 아직 대학교 졸업도 안 한 신우와 당신들 노후가 불안해서 맏아들인 남편이 장가를 간다는데도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마당에 시댁에서 그렇게 나오니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한 언니에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털어놓으니 오히려 시댁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으면 나중에 혹시나 시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떳떳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물론 친정부모님도 이 상황을 아시고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며 며칠 동안이나 친정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많이 없고 집값도 많이 올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며칠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빠듯한 예산으로 매매는커녕 전세도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제대로 된 집을 사기 전까지는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갖춰진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13평 남짓한 원룸이 전부였지만 신혼이니까 견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네요.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시간 되면 시댁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직장과 시댁은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알겠다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신네 집에 가는데 당신도 있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왜 저를 부르시는지 짐작가는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없을 거라고 하고 이유도 모른다 하니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7시 반쯤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신우가 식사를 막 마쳤는지 시어머니께서 식탁을 치우고 계셨습니다. 저에겐 밥 먹었냐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주신다고 해도 자리가 불편해 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묻지도 않으시니 마음이 상하긴 했어요. 치우는 걸 도와드려야 하나 잠시 생각했지만 신우도 거실에 누워서 TV 보고 있고 아직 결혼도 안 한 데다가 제가 먹은 식사도 아닌데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살림에 손을 대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신우 옆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저를 식탁으로 부르시더니 결혼하면 오피스텔에서 산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도 물으셨고요. 이때 저는 뭐라도 사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건가 싶어서 아주 잠깐이지만 기대를 품고 감사함까지 느낄 뻔했습니다. 저희가 이사 가려는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서 대부분 필요한 게 구비되어 있어 따로 살 건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더러 맏며느리 자리로 시집을 오면서
혼수도 없이 맨몸으로 올 생각인 거냐고 물으셨어요. 순간 제가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집은 맏며느리가 들어오면 시댁 살림도 바꿔주고 시모밍크에 신우 명품백 사주는 게 기본이라던데? 넌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혼수도 없이 시집 오겠다는 걸 보니 한두 개 받는 걸로는 끝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노골적으로 저한테 못 뜯어가시겠다는 투지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도 저희 집에 맞사위로 장가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위는 백년 손님이란 소리 모르냐고 물으시면서 저더러 말 한마디를 안 잰다고 되바라졌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일단 아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우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연신대박이라며 저를 어이없다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냥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헤어져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 쌓여있는 청첩장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벌써 나이가 30을 넘었는데 주변에 파혼했다 소리를 어떻게 하나 싶고 부모님 체면에 제가 먹칠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선 미안하다며 자기가 시어머니하고 제대로 단판을 짓겠다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구워 삶은 건지 시모의 그러한 요구는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더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제가 남편에게 모아뒀다던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집을 구하고 목돈 들어가는 건 일단 제 돈으로 해결을 했고 그 2천으로는 차를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면서 2천만 원을 안 주더라고요. 결국 2주 정도 기다리다 계속 주지를 않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떠보듯이 혹시 그 돈 어디다 쓴 건 아니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전곡을 찔렸는지 축벽거리면서 그게 다 쓴 건 아니고 반만 썼다고 순순히 실토를 하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제정신이 박힌 게 아니라면 그 돈 가지고 뻘짓은 하지 않았을 테니 혹시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로 돈 조금 불려보려고 했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니랍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거냐고 그 많은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키워준 값도 안 내놓고 장가를 가냐고 아들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며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셨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홧김에 1,000만 원이면 되겠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거면 되겠다고 지금 보내라고 하셨다 하네요. 남편 말로는 어이도 없고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이걸로 더 이상은 안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쉽겠지만 이게 더 멀리 보면 사게 먹힐 거라면서 제게 설명하면서요.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에 기가 다 차더군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다시는 저하고 상의 없이 시댁에 금전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며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1,000만 원 때문에 갈라서자 할 수도 없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속상하고 열받아서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쳤네요.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이 일하던 회사 직원이 공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는 난리가 났고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었어요. 문제는 그 일로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술만 먹으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남편을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같이 장사라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고객들한테 전화기 너머로 불평불만을 듣는 상담사라는 일에 이골이 난 상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대학가에서 포장마차를 열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자리도 다 임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뚫고 들어가기 어렵더군요. 그나마 타이밍 좋게 원래 장사하시던 분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내놓은 자리를 권리금 700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일이라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오후 5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 장사 준비는 아침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배달비라도 아끼려고 아침부터 직접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뛰어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저를 힘들게 한 건 이런 고된 일정이 아니라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였어요. 솔직히 처음 한 4~5달은 손해만 보다시피 했어요. 둘 다 장사를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고 손님들에게 욕도 먹고 사기도 당하고 정말 별의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런 경험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생각하고 더 죽기 살기로 장사에 매달린 반면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의지를 잃어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냐면서요. 어르고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사만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제가 남편 멘탈까지 제가 관리를 하려다 보니 이러다간 제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돈 100만 원만 벌어와도 좋으니 어디 출근할 만한 곳을 찾으라 했어요. 장사는 제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얼마 후 남편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의 소개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직책도 예전만 못했지만 본인이 만족해하니 저도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더 이상 신경 쓰이게 하질 않으니 덩달아 포장마차 매상도 오르더군요. 그렇게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2년쯤 되었을 무렵 저는 월 평균 700~800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월 200을 간신히 넘기고 있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때도 저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종종 남편이 자기는 엄연히 사무직이고 저는 장사꾼이라면서 마치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남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싶었고 진심으로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월소득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혔다 느껴지면서 저는 정식으로 가게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포장마차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했고 언젠가부터 제 이름을 내건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는 목표를 갖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슬슬 포장마차를 접고 가게를 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를 열고 나면 아이도 갖자고 약속했고요. 남편이나 저나 애를 좋아해서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갖고 싶었는데 그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한번 밥이나 같이 먹게 남편이랑 시댁에 오라고요. 사실 남편 실직했을 때 제가 시어머니께 한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네 남편이니 네가 간수를 똑바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떠넘기냐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너무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정말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전화를 받은 주말에 점심 식사를 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당시 결혼한 지 햇수로 3년 차였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다 먹어봤네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잘해주시나?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얼마나 빌려달라 하시려고 이러시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 500까지는 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과 저 4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요새 장사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라고 말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자. 그거 참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럼 가게 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좀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마냥 사랑을 가득 담은 눈으로 신우를 바라보시면서 신우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신우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로 뒤따르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더 놀랐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신우보다 5살이나 어린, 이제 막 군대를 다녀온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가게 용돈을 일단 달라고 하셨습니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달라고요. 살면서 신우가 천천히 갚아 나갈 거라면서요. 어찌나 황당한지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신우한테 주냐고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절 달래듯이 너는 강단도 있고 똑소리도 나니까 그 돈을 얼마든지 또 벌 수 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당신 딸은 손목도 가늘고 발목도 가늘고 그냥 천상 여자라서 장사 같은 건 생각도 못 한다고. 그냥 집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졸리면 자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내라서 어디 내놓기도 무섭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더러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신우가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더 좋아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희도 이제 아이도 갖고 집도 넓히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신우 일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해결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뜬금없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지 않냐며 일단은 급한 사람부터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우리의 인생 계획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게 여긴다는 사실을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더러 돈 몇 푼 번다고 너무 생색내지 말랍니다. 한술 더 떠서는 자기 실직했을 때부터 제가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남편을 시장을 다니게 하고 장사를 하게 만들고 그러냐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옛말이 딱 맞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한테 절대로 돈 못 해준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올 때도 맨몸으로 왔지 않냐면서 이제라도 맏며느리 노릇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고. 그럼 당신 아들하고도 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아마 제가 억울해서 흘린 눈물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남편을 바라보다가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돈은 죽어도 못 드리겠고 대신 아드님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참고로 지금 사는 집도 시집올 때 저희 친정에서 도와줬고 남편은 꼴랑 1,000만 원 들고 왔는데 그나마도 그 돈을 차 사는 데 썼고 그 차는 댁에 아드님이 술 먹고 운전하다 박살을 냈으니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남편 말고는 얹어 드릴 게 없다고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게 아닌데 싶었는지 저더러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오면 될 것을 어찌 일을 크게 만드냐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신우한테도 그 손목이면 한 번에 쟁반 4개씩도 나를 수 있다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하고 살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오늘부터 집에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당신 짐은 퀵으로 다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시어머니가 돈 좀 버니까 세상이 다 네 발밑 같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군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 잘하는 동안 제 몸에 손 뗀 적이 없으신데 말이지요. 순간 정신이 획 돌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눈에 들어왔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휘둘러 남편을 때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핸드백이 쇠장식이 엄청 많았는데 그걸로 남편 머리통을 날렸더라고요.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피도 안 나고 욕도 하는 걸 보니 치명타는 아니었나 보더군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더군요. 저는 결국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드렸고 친정아버지께서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혼자셔서 웬만하면 친정아버지가 양쪽 집안일에 나서지 않으셨거든요. 친정아버지가 도착하시고 한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왔습니다. 현관 문이 열리면서부터 욕을 내뱉던 두 사람은 저희 친정아버지를 발견하곤 갑자기 합주기가 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평소에도 우리 딸을 이렇게 대한 거냐며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깨갱하며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하더군요.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곱게 이혼하고 우리 딸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그런 무서운 모습을 그때 처음 봤는데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주 동안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는 연락이 왔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자격지심이 심한 그 남자를 제가 더 이상 품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포장마차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표했던 대로 제 이름 석자를 걸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에게 고마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실제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의 시작도 하지 않았을 사업을 시작하게 해준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이렇게 제 이름 달린 가게 하나를 차리기까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아쉬운 게 없네요. 그간 제가 스스로 참아가며 희생을 해준 만큼 남편도 저를 위해 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 달에 이제 100몇만 원 받는 수입으로 새 식구, 아니 이제 신혼의 애에다가 신우랑 결혼할 남자까지 하면 5식구일 텐데 그 돈으로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